안녕하세요. 자스민입니다. 결혼하는 거 참 힘들죠. 이 결혼만큼 힘든 게 또 이혼이라고 합니다. 제 주변에도 이혼한 사람들이 정말 많은데요. 그 이혼하게 된 이유와 과정, 그리고 결정까지 굉장히 고통스럽고 힘든 시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이가 있는 가정이라면 그 이혼하는 과정이 더 복잡하고 힘들고 괴롭다고 하는데, 아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혼을 결정했을 때는 그만큼 힘든 시간을 보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부모, 이 두 성인의 선택과 결정이 아이 인생에 큰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What children need most when their parents divorce. 부모님들이 이혼했을 때 아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에 대해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부모의 이혼이 설사 합의 이혼이라 하더라도 아이에게 슬픈 감정과 혼란스러운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새로운 생활 환경에 적응하고 두 집을 왔다 갔다 하고 왜 이혼을 했을까에 대한 혼란, 그리고 혹시 그게 나의 잘못은 아닌지 궁금해하는 것은 이혼 가정의 아이들이 일반적으로 겪는 문제인데요. 이혼 후 아이는 죄책감, 두려움, 혼란의 감정을 왔다 갔다 하며 심리적인 지원과 욕구가 현저하게 늘어나게 됩니다. 자, 이럴 때 아이에게 필요한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첫 번째, acceptance이죠. 아이에게 너를 항상 최우선순위에 두고 있으며 엄마와 아빠 모두가 너를 정말 많이 사랑한다고 알려주셔야 됩니다. 아이가 버림받았다는 생각을 갖게 되면 안 되겠죠. 무책임하거나 문제가 있던 남편, 부인이었어도 아이를 사랑했었다고 말해주셔야 됩니다. 거짓말을 도저히 못하시겠다면 적어도 너를 버리고 갔다거나 너를 싫어한다거나 그런 말들은 하지 말아주세요. 두 번째, assurance of safety. 제가 다른 영상에서 매슬로우 띠오리, 이 인간의 동기를 부여하는 욕구 단계에 대해 설명을 했는데요. 거기에 두 번째에 해당하는 거였죠. 안전에 대한 보장. 모든 이혼은 루틴의 변화를 일으키고 아이가 불안한 감정이 들거나 어디에도 소속되어 있지 않을 것 같은 소외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아이들은 그들이 안전하다는 것을 알아야 하고 이 다음 설명하는 것들이 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Routine, Boundaries, Structure. 자, 확실한 매일의 루틴과 boundaries, 스트럭처를 정하시고 그걸 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한데요. 즉 매일 규칙적으로 하는 일들, 예를 들자면 식사 시간, 방과 후 활동 시간, 놀이 시간을 정하시고 가능하면 그 시간들을 지켜서 행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루에 해야 될 루틴, 일주일 동안 해야 되는 루틴, 이러한 스트럭처, 체계들을 정하고 하시는 것도 아이들이 집중하고 나중에 말썽에 휘말리지 않게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boundary, 이 넘어서는 안 되는 경계선이죠. 그 경계선을 정하시고 필요에 따라서 당근과 채찍을 주셔야 됩니다. 너무 혼을 내거나 너무 감싸고 도는 거는 아이한테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freedom from guilt or blame for the divorce. 이 이혼의 죄책감에 대해 아이가 느끼지 않게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인데요. 아이가 이혼에 관련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알 필요는 없죠. 또한 이혼 후에 언쟁하고 싸우는 것에 대해 들을 필요도 없습니다. 말 혹은 감정적인 혼란에서 아이를 보호하는 것은 두 성인의 부모로서의 역할입니다. 당신 그리고 당신의 전 와이프 혹은 전 남편과의 안 좋은 감정, 양육권에 대한 분쟁, 경제적 문제, 이러한 대화 내용, 왜 아이에게 나쁘게 영향을 미칠 결혼과 관련된 부정적인 것에 대해 아이가 들을 필요는 없겠죠. 왜 이혼하게 됐는지 아이에게 알려주는 것이 꼭 필수적인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아이에게 이혼의 원인이 아이가 아니라는 것과 결혼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각자가 최선을 다했지만 이것이 최선의 방법이었다고 그렇게 알려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의 아이가 여러분들의 소유물은 아니죠. 하지만 아이는 이 이혼에서 일어난 모든 부정적인 감정과 행동들을 다 빨아들이게 됩니다. 종종 아이들이 자기 자신을 탓하고 이 상황을 자기 일로 받아들이려고 하는데 분명 아이에게 이 이혼은 엄마와 아빠 두 어른 사이에서 결정된 일이고 엄마 아빠 사이에 무슨 일이 있어도 엄마는 혹은 아빠는 아이를 지키고 사랑할 거라는 것을 알려주셔야 됩니다. 네 번째, 플레이 타임.
즐거운 놀이 시간을 갖고 아이가 아이답게 있을 수 있게 해주시는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엄마 혹은 아빠의 역할은 아이가 행실이 바르고 올바르게 배울 수 있게, 그리고 또 중요한 거,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들의 유년 시절은 그들의 미래를 형성하기 때문에 아이들과 즐거운 시간을 갖게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5번째, strong parents, 강한 부모가 되어 주셔야겠죠. 기억하세요. 아이들은 외부 환경에서 어른들의 모든 바디 랭귀지와 대화를 습득하게 됩니다. 또한 아이들은 약한 것과 슬픔, 감정 이런 것들을 금방 느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강하고 긍정적인 모습을 유지하려고 노력하시는 게 필요한데요. 하지만 나도 살기 버거울 수 있겠죠. 강한 척 괜찮은 척만 하고 살 수는 없으니까요. 내가 폭발할 지경까지 가지 마시고 강해지시되 포기하고 싶거나 마음이, 감정이 너무 힘드시다면 그거를 아이에게 드러내지 말고 상담 치료로 무조건적으로 우선시 두셔야 합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좀 받으세요. 대부분의 아이들은 변화에 익숙하지 않고 이혼은 상상하는 것보다 더 많은 변화를 일으킵니다. 이러한 불안정한 시기에 2가지 우선시돼야 되는 규칙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 영상은 마무리할게요. 첫 번째, 아이들이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해 아이들에게 부담을 주지 마세요. 이혼은 아이의 책임이 아니죠. 이러한 상황은 아이들을 무기력하고 불안정한 감정을 일으켜서 아이들이 자기 자신의 힘이나 능력, 역량에 대해 자신이 없어지고 포기하고 싶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2번째, 어른 문제에 아이들을 연루시키지 마세요. 아이들은 어른 문제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양육권 분쟁이든 재정적 스트레스 요인들도 다 여러분들의 책임이니까 아이들은 아이들이 겪어야 할 여러 아동 발달 단계를 밟아나가는 게 집중하게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이혼할 수도 있습니다. 아이를 위해서 참고 살면서 그 아이에게 모든 스트레스를 전달하는 것보다 각자 엄마로서 아빠로서의 역할을 잘해주는 게 어떻게 보면 아이에게 더 좋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데요. 어쨌거나 이 이혼이라는 것이 아이에게 큰 혼란과 스트레스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이 이혼으로부터 오는 부정적인 요소를 최소화시켜 주시는 것이 이혼을 선택하신 부모님들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